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30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총 7가지 경기 또 열심히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자기 분석과 조금 맞춰보시면서 분석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500명이 채워지면은 멤버십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클리블랜드와 콜로라도 경기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지금 뭐 클리블랜드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콜로라도의 선발 테너 고든이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연하게 기록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 유형인데 이번 시즌 낮게 좋은 공략이 잘 되고 있고요. 볼 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좌타자 상대로 체인지업이 낮게 몸쪽으로 이제 잘 들어가 주다 보니까 좌타자 만났을 때 피 안타율이 1할 8푼 1리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콴이라든지 만자르도 뭐 슈니먼 이런 좌타 라인들이 조금 힘을 내줘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고든이 좌타자 상대 강했었다. 이번 시즌 잘 던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거슬립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브랜드의 선발은 로건 앨런이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6kg짜리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어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이번 시즌 볼 끝이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에 콜로 같은 경우에도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라든지 이번 시즌 코어 스피드를 벗어났을 때 원정에서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608. 리그 전체 29위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도도키님 추천 감사합니다. 양 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길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조금 끊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콜로 불펜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킨네이라든지 뭐 하이보르센이라든지 파이어볼러 자원들이 조금 많다는 점도 클리블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콜로라도의 이제 접전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뭐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와 애리조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뭐 흐름이 좋은 팀들은 아닌데 디트로이트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금 애리조나의 이 행보 자체가 꽤나 희망이 쓸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 자체가 1득점, 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최근 5경기 1할 8푼 3리 팀 타율. 그래서 어쨌든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에 애리조나라는 팀 자체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쉬운 팀이다 보니까 화력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메꿔줘야 되는 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트로이 멜튼을 만나서도 7이닝 무득점. 멜튼에 대한 공략도 안 됐었는데 과연 KC 마이즈를 공략해 줄 수 있을까? 약간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 KC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4가지 구종을 고른 투구 비율로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고요. 이번 시즌 커맨드가 괜찮습니다. 볼 끝도 괜찮아요. 그래서 타자들에게 정타이밍을 잘 안 주고 있고 빗맞은 타구를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점에서의 애리조나가 공략을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저는 이 멜튼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선수라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이 등판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뭐 구위도 괜찮고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가 않은 선수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원정에서 실투성 공이 조금 많습니다. 원정에서 실투성 공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점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린이라든지 맥킨스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펜터라든지 좌타라인 뎁스라든지 밸류에 있어서는 강점이 명확한 팀이다 보니까 팟의 공략에 있어서 그래도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선발 싸움에 있어서 조금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을 봐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즈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주면서 이제 불펜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줄여줄 수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디트로이트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신시애티 다저스 볼게요. 신시 다저스. 이 매치업은 이제 좀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릭 로돌로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글라스노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 저득점에 대한 약간 선호도가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신시애티의 선발 로돌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122.2이닝 동안 1.04의 WHP와 3.08의 ERA, 분명히 못해주는 건 아닌데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하이 페이스볼 타이밍, 이 타이밍에 생각보다 좀 장타를 많이 맞거든요. 122.2이닝 동안 피홈런이 16개. 특히나 이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장타를 조금 더 많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구장 자체가 대표적인 타자 구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강했었죠. 이번 시즌 좌투 상대로 팀 OPS가 0.767, 리그 전체 3위 강했었고, 근본적으로 뭐 타격 이제 타율이라든지 뭐 성구안이라든지 펀치력에 대해서 팀 전체적인 타격 밸런스 자체가 고점 자체가 높은 팀이에요, 사실. 그래서 페이스볼 타이밍에 분명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돌로의 공을 넘길 수 있는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로돌로가 다저스 만나서는 조금 고전할 가능성, 기대치 자체를 좀 낮게 잡을게요. 자, 이에 맞서는 다저스의 선발은 글라스노우가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이제 커브까지 갖춘 자원이고,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전체적인 이제 피칭 스터프 자체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7월달 3경기 나와서 18이닝 동안 이 자체 1.00의 ERA, 최근의 경기력도 명확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다저스가 리드를 챙겨줄,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 다저스가 최근에 불펜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 로돌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은 시점을 가져가 주면서 조금 빠르게 게임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오픈해 두고 싶기는 하네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 다저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켄자랑 애틀 볼게요. 켄자 애틀. 자, 오늘 양 팀의 이제 경기가 애틀란타가 득점을 꽤나 많이 가져갔었죠. 10대 7로 애틀란타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어제 예측했듯이 애틀란타가 최근에 이 타선에서의 빠따 집중력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빠따 힘으로 경기를 가져왔다. 다만 이 애틀란타가 연승을 노려주기에는 내일 선발이 누구다? 에릭 패디가 등판합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산 이 에릭 패디가 등판하다 보니까 사실 기대치를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01.2이닝 동안 1.5의 WHP와 5.2의 ERA. 특히나 얘가 이 패디가 최근에 무빙볼이 이제 좀 밋밋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퍼가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달 4번의 경기에서 14이닝 동안 19자책 12.21의 ERA를 기록해주는 구간이다. 사실 기대치 자체가 너무나도 낮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5.6득점에다가 야수들의 집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번지력이 괜찮죠. 장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득점에 대한 명확하게 잘 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켄자의 선발은 세스 루고가 등판을 하는데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레파토리 다양합니다. 뭐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해서 밸류가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는 모습들 요건 좀 거슬리긴 해요. 특히나 지금 애틀란타가 최근에 누가 괜찮냐면은 뭐 볼드윈이라든지 뭐 해리스 뭐 오일슨 이런 좌타 라인들이 번지력이 살아나고 있고 타격감이 괜찮다 보니까 이 세스 로고 같은 경우에도 완벽 투까지를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양 팀의 최근 불펜 소화 이닝이 너무 많았어요. 뭐 켄자도 마찬가지고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과부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진 구간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불펜 구간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실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의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9.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승패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랑 마이애미. 자, 이 매치업도 지금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죠.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보였던 부분은 이 알칸타라가 최근에 괜찮거든요. 직전 샌디 만나서 7이닝 무자책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물론 1실점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야수 실책에 의해서 나왔던 실점이었고 자책은 7이닝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158kg짜리 굉장히 빠른 이 싱커에 대한 밸류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라이트램님 추천. 근데 지금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도 밸류가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게다가 155kg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를 만났을 때도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폼이 조금 올라와준 알칸타라라고 한다면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뭐 3실점 이하 계산이 서는 피칭을 가져가 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소니 그레이가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뭐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은 좀 다양한 구종, 나쁘지 않은 구위, 보더라인 피칭 이런 강점들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친구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싱커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다 보니까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두 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8.1이닝 동안 안타 22개 맞고요. 14 자책을 주고 왔거든요. 물론 마이애미도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건 아니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도 폭발력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부진하고 있는 저점의 그레이를 만나서는 그래도 타선이 터져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마이애미가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마이애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휴스턴 워싱턴 보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휴스턴이 지금 연패 중에 있거든요. 지금 5연패까지 연패가 늘어나고 있죠. 애슬레틱스 만나서 4연전 수입 당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전 지고 왔습니다. 워싱턴 만나서 5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내일 휴스턴의 선발이 제이슨 알렉산더의 등판이라고 한다면 사실 반등각을 봐주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자, 이 알렉산더는 이번 시즌 총 7번의 경기에서 21이닝 동안 1.9의 WHP와 8.14의 ERA, 147kg짜리 이제 싱커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까지 던져주는데 되게 애매해요. 뭐 스토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구위가 강한 것도 아니고 뭐 땅볼 유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구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레파토리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딱 이 8.14급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좌타석에서 이 휴스턴을 괴롭혀줄 수 있는 알렉산더를 괴롭혀줄 수 있는 일단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뭐 가르시아라든지 베리라든지 뭐 로우, 우드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워싱턴 입장에서는 공략해 볼만 하다. 자, 반면에 워싱턴의 선발은 마이클 소로카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장착 중이고요. 이 친구의 강점은 뭐냐면은 브레이킹 볼이 좋아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타자 헌팅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휴스턴은 결국에는 우타석에서의 밸류와 뎁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우타 라인들 좀 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밸류 높은 브레이킹 볼을 가진 우투수를 만났을 때는 조금 부진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 5경기 휴스턴의 팀 타율이 1할 7푼 6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슬로카 만나서 사실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긴 하겠지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 종합해 보면은 순수 팀 밸류는 휴스턴이 더 강한 팀인 건 맞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알렉산더의 흐름이라든지 경기 컨디션, 그 다음에 이제 상성까지 감안해 봤을 때 워싱턴이 크게 밀려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연패 장줄 타고 있는 팀을 봐줄 각이 나올까? 워싱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에인절스 텍사스 경기 살펴볼 텐데, 원정팀 텍사스가 오늘 디글롬을 내고 경기 지고 왔죠. 디글롬을 내고 이제 6연승이 끊기고 왔는데,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좀 장줄이 끊긴 팀은 약간 이제 바로 또 연패를 타는 이런 각이 한 번씩은 나오거든요. 게다가 내일 에인절스의 선발이 키쿠치가 등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텍사스 입장에서는 조금 공략하기에 있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키쿠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15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투구가 가능하고요. 구위가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122.2이닝 동안 삼진이 127개. 특히나 이 홈에서 되게 잘 던져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11경기 나와서 63.2이닝 동안 16자책, 2.26의 ERA. 그리고 텍사스는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약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번 시즌 텍사스가 좌투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냐면은 0.623. 리그 전체 29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키쿠치급의 선발이라고 한다면 텍사스가 내일 에인절스의 원정에 가서 많은 득점을 이뤄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 반면에 텍사스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이 등판을 해주는데 최근의 경기력 괜찮습니다. 7월달에 총 5번의 등판에서 28.1 동안 8자책 2.54의 ERA. 최근 흐름 괜찮거든요. 지난 시즌보다도 이번 시즌 명확하게 잘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7월달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패트릭 코빈 하면은 결국에는 이 브레이킹볼이거든요. 근데 이 에이절스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패트릭 코빈이 최근에 장타에 대한 억제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에인절스에 빠다가 많은 득점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생각보다 양 팀들의 선발들이 좀 길게 최소한의 시점으로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뭐 최근에 에인절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도 그렇고 불펜 구간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실점 억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도 유튜브로 와주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 만약에 오늘 제 방송이 좀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